하이, 미니생을 만나면 빠이 토이 스피킹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토이 스피킹의 조민혜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7월 시험 분석 총정리 특강으로 찾아뵙습니다. 정말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인데요. 이 7월 한 달간 어떤 토이 스피킹 문제들이 나왔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은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7월 이제 그 시험 동향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샘플 리스폰스도 같이 좀 공유할까 합니다. 자, 잘 집중해 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달 토익 스피킹 시험 경향을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Part 1, Read the text aloud. 이 파트를 크게 읽는, 지문을 크게 읽는 파트에서는 요즘에 특히나 또 안내문, 그리고 연설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보통은 방송 멘트, 안내문, 그리고 광고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안내문이 눈에 띄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다른 시설이라든지, 뭐 극장, 이런 곳에서 지금부터 뭐 착석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MC의 멘트 쪽으로 많이 나왔다면 지금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는 실제로 그 연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전달을 하는 식으로 많이 안내문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가장 또 특징적이었던 것은 교장 선생님의 퇴임사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교장이라든지 퇴임 이런 단어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45초 예독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겠죠. 자, 퇴임은 retirement라고 하고요. 교장은 principal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Part 2, Describe a Picture, 사진을 설명 묘사하는 토익 스피킹에서는 가장 또 특징적인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요즘에 또 인물 사진과 야외 사진 이렇게 한 문제씩 배분이 되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야외 사진에서는 이 망원경을 보고 있는 사진이 나왔었어요. 그것도 너무 이제 한 사람의 인물이 많이 크게 잡힌 상태로 나와서 그 단어 하나를 모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묘사가 다 안 되는 그런 식의 좀 치명적인 단어들이 한 개씩 좀 곳곳에 숨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자, 망원경은 여러분, telescope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공통행동 표현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주어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라든지 그 외의 사람들 이런 표현들 뭐 rest of people들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잡아주시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또 파2는 작년부터는 이제 45초 답변 시간에서 30초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토익 스피킹 공부를 하러 오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이 part2를 이전에 공부하셨던 그 템플릿에 똑같이 맞춰서 하셨다가는 답변 시간을 다 못 맞추시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것들은 다시 저희 하이파이 토익 스피킹에서 30초 답변에 맞는 식으로 좀 준비를 미리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자, Part 3, Respond to Questions. 한 가지 제시어에 대해서 세 가지 다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의 주제는 Attending University. 대학교에 다니는 것, 대학교에 등록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대학교에 다니는 진학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 나오는 문제 내용은 사실 예측이 가능할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에서 변수 문제 혹은 키워드를 조합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돌발형 질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돌발형 질문 문제에서는 룸메이트 관련된 다른 키워드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 대학교 진학, 대학교 생활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룸메이트에 관련된 거를 이야기를 뭐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뭐 예상이라든지 예측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돌발형 그런 키워드에 맞닥뜨려서 또 그걸 센스 있고 순발력 있게 잘 말씀하시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파트 3는 지금 저희 토익 스피킹, 하이파이 토익 스피킹 듣고 계신 우리 학습자분들도 정말 많이 어려워하시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지 미리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이라든지 혼자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더 순발력을 키우는 연습,
그리고 실전 감각, 그러니까 30초면 30초, 15초면 15초 시간을 세팅을 해놓고 그 안에 이야기하시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Part 4는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라는 그런 파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information은 어떠한 표를 보실 건데요. 파포 표는 이번 달에 이제 클래스 스케줄, 어떤 그 특정한 과목의 시간표가 많이 나오는 추세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6월부터 신토 개정이 되어서 신토스라고 부를게요. 신토스로 이제 변했는데 10번 문제에서 리스닝을 2번을 들려주게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냥 리스닝만 2번 들려주는 게 아니라 조금 문제의 뉘앙스가 약간은 변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열을 하는 문제가 맞긴 한데 나열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2가지 세션을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그거를 설명을 나열해 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도 나열을 하면 되는 거긴 한데 조금 뭔가 표면적이었었다면 그 전에는 약간은 조금 안으로 숨긴 듯한 느낌?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잘 들어주셔야 되는, 좀 리스닝을 신경을 써서 많이 들으셔야 되는 그런 문제로 좀 변했습니다. 자, 11번 Part 5죠. 바로 Express an Opinion. 여러분이 주장을 하시는 그런 파트가 되겠는데요. 60초 동안에 말씀하시는 토익 스피킹에서는 가장 긴 답변으로 홀로 꿋꿋이 살아남은 그런 파트입니다. 자, 주제는 되게 궁금하시죠? Environment. 환경과 관련된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자, 이 environment,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은요, 여러분 그 예시 답변이라든지 키워드를 미리 단어를 준비를 안 해가시면 거의 아무 말씀도 못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수업 시간이라든지 그 시중에서 사는 교재들을 사면은 앞쪽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제 관계에 대한 것들, 뭐 coworkers와의 관계, relationships, 아니면은 뭐 교육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일 거예요. 처음부터 environment를 약간은 좀 곁다리 사이드 주제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주로 자주 나오는 그런 주제는 아니어서 약간 좀 뒤쪽에 배치를 좀 해놓고 좀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서 미처 공부를 다 끝까지 못 하시고 가신 분들은 정말 거의 말씀을 못하고 나오시는 그런 환경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말 단어를 많이 아셔야지만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environment, 만약에 환경에 대한 주제의 문제가 나왔다면은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문제가 나올 때 지금 우리 환경에 대해서 묘사하시오 이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In the future, 미래에라는 가정의 상황을 준 다음에 미래에는 지금의 환경에 관련돼서 뭐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보통은 많이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왔다시피 미래 시제 will, would, could 와 같이 이 조동사 미래 시제 삼형제를 잘 입에 습관화 시키셔서 이렇게 될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거를 예측하면서 서술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연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 1부터 한번 좀 순차적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우리 퇴임사가 나왔다라고 했는데요. 그 퇴임을 하는 분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 퇴임하시는 미스터 파크를 모셔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직접 그 퇴임하는 사람이 나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퇴임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 my retirement ceremony today.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한 이 표현이 오늘의 핵심 표현이 되겠습니다. Retirement ceremony today. 다시 잘 들어보세요. Retirement ceremony. 자, 뒤에 있는 T는 발음이 되지 않죠. retirement가 아니라 retirement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ceremony 아니라 ceremony가 됩니다. ceremony. 그래서 retirement ceremony 언제? today가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라고 가볍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네요. 그 다음 문장 I've been a principal at Frisco High School for 30 years now. 자, 주의하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단어 a principal 교장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너무 투박하게 발음하시면은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principal
하시면 되겠습니다. principal. 자, 외국에는 이제 곁다리로 말씀드리자면은 교장 개념이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 하면 딱 한 분 계시잖아요. 근데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공립학교는 교장이 한 명이 아닙니다. 보통 3명, 4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문에 뭐 one of principals 라고 나와도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읽어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Principal at Frisco High School. 자, Frisco High School이라는 이 지금 고유명사가 나왔어요. 이 고유명사 앞에서 살짝 떼어주시고 좀 잘 들리게 고유명사는 잘 들릴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은 훨씬 더 내용이 잘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risco at Frisco High School 얼마나? For 30 years now. 자, 이 숫자 말씀하실 때 정말 혼동되지 않게 잘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3인지 30인지 잘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3 years now, 30 years now, 30 years now 이렇게 잘 들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 And I've met a lot of people. 자, have pp가 나왔죠? I've met.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떨어지면 안 돼요. I've met. 하나로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And I've learned a lot of emotions and big lessons.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소감.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감정들을 배웠고, 큰 어떤 교훈을 얻었어. 자, 여기서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나열이. A, B, C. 이 3가지의 나열이 여기 숨어 있는데요. 왜 숨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보통 표면적으로 A, B, C가 명사의 나열로 나오게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전치사구나 and로 살짝 교묘하게 집어넣어서 이 구분이 잘 안 되도록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치 이 지문처럼요. 자, 그래도 뭔가가 좀 쉼표가 많고 계속해서 문장이 끝나지 않고 and로 이어졌다 하면은 그것은 나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C 끊기지 않도록 올리고 내리고 하는 식으로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I'm going to leave this behind and say goodbye to you. 나는 이것을 뒤로한 채 당신들에게 안녕을 고하겠어 라는 표현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들릴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려면은 너무 톤 앤 매너를 무시하고서는 그냥 막 읽으시면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I'm going to leave this behind 천천히 and say goodbye to you. 차분히 하지만 약간은 아쉬운 듯한 그런 톤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정말 감사합니다. 자, very라고 하면은 이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뭐 really, very 둘 다 강조하는 표현이니까 여기에 강세를 주시면 훨씬 더 잘 들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건조하게 thank you very much 이거랑 thank you very much 얘랑 이제 다르죠. 그래서 thank you very much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part 2 3번 보실게요. 자, part 2 사진 묘사하는 거 describe a picture인데요. 자, 이 사진 한번 보면은 일단은 이제 장소가 여기는 어디서 찍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장소는 그냥 빌딩 아니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이제 안내 데스크랄까요? 그런 이제 데스크인데 그런 데를 우리가 reception desk, 안내 데스크를 information desk라고도 하지만 reception desk, 뭔가를 등록하는 데스크다라고 해서 reception desk라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reception desk에서 찍혔어요. This picture seems to be taken at a reception desk. 자, 제가 선호하는 템플릿입니다. 이 사진은 reception desk에서 찍힌 듯해 보이는 사진입니다. 처음은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너무 단정 짓고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 조금 지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There are two people in the scene. 여기 2명이 있죠. 그 다음에 one is a man and one is a woman.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예요. A man on the right,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is holding some brochure and wearing blue shirts. 자, brochure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들고 있는 우리나라 말로 팜플렛이라는 거예요. 근데 팜플렛 말 자체가 우리의 그 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영어지. 그래서 he's holding pamphlet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팜플렛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실제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brochure를 더 많이 씁니다. 여기서는 발음은 뒤에 sure 이 좀 잘 들릴 수 있도록 너무 강조해 주시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brochure 해주시는 게 맞겠고요. On the left, 왼쪽에는
A woman with white shirt is looking at the first man while smiling at him 까지 갔습니다. 자, 동작이 지금 한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입고 있는 의상까지 하나를 잡아줬는데요. 동시에 동작일 때는 이런 식으로 while이라고 엮어서, 뒤는 그냥 동사부터만 집어 넣으시면은 이런 표현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단어 주의하셔야 될 거, 발음 주의하실 게, 화이트 셔츠 아니고요. white shirt. white shirt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추측하면서 마무리하는 표현 들어가겠습니다. I guess they are about to register some program. They are be about to 한 다음 동사 나오게 되면은 무엇 막 하려고 하는 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어떤 프로그램에 막 register 등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눈에 보이고 사실적인 것들을 계속 사진 묘사하실 때 하시다가 마지막 한 문장 내지는 두 문장 그 끝에서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은 안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Part 2 Describe a picture 였고요. Brochure 잘 기억해 주세요. 네, Part 3 Respond to questions입니다.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건데 일단 제시어 키워드는 attending university 였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미리 제시문이 나올 때, imagine으로 시작하는 게 나올 때, 이 전치사 about이나 on이 나오게 돼요. on.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제시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대학교에 다니는 것,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 Do you prefer living with your roommate or living by yourself? 이거 어쩌자고 처음부터 prefer A or B 문제인 것인가. 보통은 첫 번째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떨어지는 문제거든요. 저도 이 문제를 보고 살짝 좀 놀랐습니다. 보통 첫 번째 문제는 뭐 그냥 이거 좋아합니까?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처음부터 or prefer A or B 문제가 나왔죠. 자, 그냥 뭐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뭐 prefer A or B 문제인데 이게 파트 3다 하면 여러분 꿀팁이 있어요. 굳이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A or B 위치에서 앞에 있는 거 A를 선호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3초밖에 준비 시간이 파트 3는 없기 때문에 그걸 진짜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시간이 모자르게 되고 막 이렇게 요즘 말로 얼탄다라고 하죠. 그 얼타다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5월을 then으로만 바꾸시면 내가 A를 선택한 게 되거든요. 지금처럼 I prefer living with my roommate than living by myself. 그렇죠? U조에 나온 거 U를 다 my로만 바꾸고 지금 5월을 then으로만 바꿨더니 훌륭한 첫 번째 introduction statement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 하나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뒤에 추가 문장 말씀하실 거를 말하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네. That's because 이건 왜 그러냐면은 I'm a type of a person who like to spend time with others. 자, 여기 만능형 어휘를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I'm a type of a person who라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예요. 어차피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가치관적인 거가 무슨 뭐 채점이 된다든지 뭐 그렇진 않아요. 그냥 영어로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잘 이야기를 하는지가 채점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나 이런 사람이야 요거를 이 표현을 사용해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I'm a type of a person who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뒤에는 like to spend tim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이에요. 나 다른 사람들이랑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15초가 안정적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거였어요. If you have dinner, would you cook for yourself or would you go to cafeteria? 자, cafeteria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카페. 뭐 맛있는 카페랑은 완전 다른 개념.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카페는 그냥 진짜 커피숍이고요. 카페테리아는 구내식당 내지 학생식당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서도 이제 문제 유형은 prefer A or B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를 고르시고 그거에 대한 장점이나 특징 같은 거를 돌려서 추가 문장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Well, I would go to cafeteria. 하나 골랐죠? Since there's not much things in my dormitory. things라 하면 물건이에요.
우리 dormitory 기숙사에 물건이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게 별로 없어. It would be better to eat out. To eat out 하게 되면 외식하는 것이 되겠죠.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게 would be better.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타당한 이유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30초짜리 답변인데요. How would you think about club activity? 왜 안 나오나 했어요. 그냥 이게 학교에 어텐딩하는 거 외에도 이런 학교 변두리, 다른 어떤 소재에 대해서 많이 결합해서 물어보게 되겠죠. Would you join one of the club activity if you have chance? 그 중에서 한 클럽에 만약 기회가 있다면은 참여할 의향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저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가주시면은 좀 말도 쉽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죠. Sure, I think it would be great to join some club activity. Since I'm very outgoing person, 나는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meeting peopl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my life. 나 지금 완전 막 핵인 쌓여가지고 밖에서 사람 만나는 게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Also, it would be helpful to broaden my perspective. 자, perspective 하게 되면 시야입니다. broaden 하게 되면 넓히다 라는 거고요. broaden my perspective, 내 시야를 넓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내 시야를 넓히는데 helpful,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토익 스피킹에서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It's very helpful. It would be very helpful.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에요. Moreover, 더욱이 I can get some credit on school. 학교에서 점수도 채울 수 있어. credit 하면 점수, 학점이죠. So, I would definitely join club activity if I have chance. 내가 기회가 있다면은 나는 무조건 들고 말고 이런 느낌. Definitely, 완전 들고 말고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part 4. 정보를 보고 질문에 답을 하는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였어요. 자, Emma's sewing class라고 나왔네요. 엠마의 바느질 클래스. 저도 보고서는 어머 귀엽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개요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항상 고정이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When and what time a presentation will be held? 언제 그리고 몇 시에 프레젠테이션이 be held 하게 되면 가져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리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는 그냥 답변이 있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전치사 at, on, in 요거를 잘 맞춰서 해주셔야 되는 거를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면 돼요. 문장은 이렇게 되죠. A presentation on history of sewing 까지가 주어 will be held 이건 템플릿이죠. 언제 열릴 예정입니다. On May 2nd at 10 a.m. 자, 지금 보면은 문장의 전치사가 몇 개인지를 한번 찾아주세요. on 하나 있고요. at 2개 있죠. 네, 문장에는 여러분 특히 파4에서 말씀하실 때 어떤 분은 문장 하나 그냥 will be held 라나 아니면 will take place 하나 외우시고서는 뒤에는 아무거나 그냥 계속 집어서 다 그냥 이렇게 꼬리처럼 계속 늘리는 분들이 계세요. at, in, on 이런 식으로 계속. 근데 한 문장에는 전치사가 일단은 3개까지는 안 나오도록 해주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왜냐면 3개 이상 나오게 되면은 이 사람이 맞는 주어와 동사를 이야기했는지 듣는 사람도 좀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깔끔하게 전치사는 1개 내지 2개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은 충분히 말씀하신 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바로 wrong information, 잘못된 information을 말한 다음에 그 리스닝을 듣고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I heard that there is some kind of activity with children on May 21st. Am I correct? 라고 물어봤어요. 자, May 21st라고 하면 안 보이죠? 이렇게 안 보이는 거를 듣고서는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키워드 activity with children. 그러면 뭐 children에 관련된 children이라는 단어가 있거나 activity라는 단어가 있는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다행히도 그대로 있네요. 자, 5월 24일 이 라인 보시면은 그냥 그대로 있죠. activity with children이 있어요. 근데 뒤에 있었던 May 21st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던 그게 틀린 정보였어요. 그런 걸 정정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I'm sorry, you have a wrong information. 미안한데 넌 잘못 지금 알고 있어. 고정 문구죠. Activity with children. 이거 그냥 그대로 세션 이름 얘기해주고요. Will be held. 이것도 고정 문구. 언제? On May 24th.
not 21st. 자, 발음 주의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토익 스피킹이 제일 좋아하는 날짜가 언제일까요? 21일입니다. 21일. 그렇게 시험에 문제가 많이 나와요. 21일이. 왜 그러냐면은 정말 많은 응시자분들이 21th. 지금 막 듣는 것도 바쁘고 문제 찾는 것도 바쁘고 템플릿 기억해서 말한 거 너무 바쁘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잘못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안타깝지만 다 카운팅이 됩니다. 여러분의 점수에 영향이 생겨요. 자, 날짜는 서술로 몇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21번째 날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4th, F-O-R-T-H, 그리고 21st, F-I-R-S-T, fourth, first, fourth, first. 예, 발음 다른 거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파포에 나오는 문제는 나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I want to practice in the class. 나는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하고 싶어. Is there any sessions that I can practice in the spot? In the spot 하게 되면은 그 장소에서 즉석으로란 뜻이에요. 자, 우리 파트 4에 바뀐 10번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decoration에 관심이 있어 라든지 나는 actual practice에 관심이 있어. actual practice가 뭔지 좀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대놓고. 근데 지금은 막 actual practice라는 단어가 아니라 practice는 practice인데 그걸 풀어서 actually 라든지 in the spot 그 장소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 패러프레이징이 되어서 동의어로 돌아가서 나오는 문제들로 조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귀를 쫑긋 잘 세워주시고 이 지금 그 채점자가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이 사람이 지금 듣고 싶은 게 뭘까를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신 다음에 얘기해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한번 답변 볼게요. Sure, there are two actual practice classes. 자, 보면 actual practice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은 두 개가 있죠. 네. One is actual practice on clothes.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It will be held on May 9th at 1 p.m. 까지는 괜찮죠? 다른 하나, the other one is actual practice on decoration. 자, 지금 찍 혹은 땡땡 시험에 나오는 이 부분은 전치사 on, on으로 돌린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It will take place on May 10th. It is from 5 p.m. to 6 p.m.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가 시각을 잡아주실 때는 시작 시각만 잡는 방법. It'll start at 9 a.m.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from to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하는 방법이 있어요. It is from 9 a.m. to 10 a.m.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절히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열 문제까지 보셨고요. 마지막 문제. express an opinion,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토익 스피킹에서 우리가 노트 테이킹이 가능한 파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파트 2와 파트 5입니다. 여러분들 준비 시간 동안 열심히 브레인스토밍 해주셔야 돼요. 문제 볼게요.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following statement? 동의, 비동의 문제가 나왔죠? People would pay more attention on environment in the future. 자, 이렇게 agree, disagree 문제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주장문, 영어로 말하면은 statement가 나옵니다. statement. 그럼 이거에 주장하시면은 나는 뭐뭐뭐뭐뭐라고 말하는 이 주장문에 동의해요. 아니면은 나는 뭐뭐뭐뭐뭐라고 말하는 이 주장문에 비동의해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I 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saying that 까지가 여러분 말하자면 이게 템플릿이라는 거야. 템플릿. 자, 토익 스피킹 하면은 뗄 수 없는 게 이제 템플릿이에요. 요거예요. Would pay more attention on environment in the future. 그대로 읽었죠? 자, 그리고 이제 준비 시간 30초 동안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답변을 써주실 건데요. 간단하게 브레인스토밍을 로직을 좀 세워주시면 돼요. 첫 번째 reason과 두 번째 reason 요렇게. 자, R1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이름 지은 건데 first reason이라고 해요. R2는 second reason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Global warming is a major problem over the world nowadays. 지구온난화, global warming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a major problem, 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요즘에. 실제로 우리가
특강을 하다 보니까 또 시의성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며칠 전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정말 그 런던에 40도 넘어갔다라는 그 뉴스를 봤어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가본 적은 없지만 뭐 그런 기후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 너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것도 넣었습니다. 자, First of all 보실게요. First of all, global warming is a major problem over the world nowadays. According to report, according to report 하게 되면은 보고에 따르면 이란 뜻입니다. Temperature of London has met 42 Celsius degree last week. 자, Celsius degree 이런 거 나 몰라요. 근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미국 그 영어를 쓰는 나라가 이제 영국, 미국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은 Fahrenheit, 화씨를 씁니다. 그래서 굳이 42 Celsius degrees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냥 42 degrees라고 하시면은 oh, that's very cold, right?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42도면 되게 추운 날씨예요. 영하 막. 그래서 42 Celsius degrees last week 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That's the most highest temperature.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가장 높았던 기온이었어요. In history, 역사상. And it shows how bad the global warming is. 그리고 이거는 얼마나 이 지구온난화 현상이 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R2는 어떻게 할 거냐 밑에 답변 팁 다시 보시면 There will be more advances in technology in the future. 자, 여러분, advances in technology 이 단어 외우실게요. 토이스피킹에서 정말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녹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 바로 기술의 발전이란 뜻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미래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 환경이랑 무슨 상관이지? 자, 잘 보실게요. 미래에 환경이 발전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미래 기술이 발전이 되면은 환경은 막 저해되고 막 공해가 심해지고 그건 이제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이 되면은 이제 슬로건으로 무슨 지속 가능한 이런 슬로건 많이 요즘에 나오고 있죠. 지속 가능한 다른 환경적인 것들도 같이 더불어서 발맞춰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put more effort on environment as well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as well 이라고 하면 to예요. too. 그러니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거야. 어디에? 환경에다가도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거야 예요. 자, 다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문장으로 녹였는지 한번 볼게요. Second, there will be more advances in technology in the future. 자, 먼저 주장했죠. What I mean by that. 자, 이 표현은 뭐냐면은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게 너무 비약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이 질문자가 아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얘기가 연관성 있는 얘기일지 조금 의문을 갖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이 표현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뭔 소리냐면 자,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 테니까 가만히 듣고 있어봐. As the technology gets better, 기술이 더 나아짐에 따라서 I believe, 이거는 개인적인 사유죠. 내 생각에는 there will be more eco-friendly machines such as cars. 자, eco-friendly 단어, 자연 친화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environment 관련된 이 주제에 아주 그냥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eco-friendly 이거. 자동차와 같은 자연 친화적인 그런 기술들, 머신, 그런 기계들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될 거야. Even now, 지금조차 many car companies start to replace their product to electric vehicles. 그쵸.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그들의 제품을 전기차로 지금 돌리고 있어. replace, 교체하고 있어. 봤어요. 자, 마무리 가볼게요. So, I believe people will be more attention about environment in the future. 자, 이거는 이제 질문을 사용해서 답변으로 돌리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한 53초 정도 돼서 여러분 이제 말을 마무리해 주시고 therefore, so 이런 식의 마무리하는 멘트를 시작을 하시면서 시간 완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문제를 이제 빠르게 보셨고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7월 특강으로 지금 오늘 찾아뵀는데요.
뭐 7월 문제들은 이랬습니다. 계속해서 좀 문제들의 특징들, 이제 시기별로 좀 많이 나뉘어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익스프레션들 좀 생소하고 많이 낯설고 어렵다라고 느껴지신다면은 하이파이 토익스피킹 인강을 통해서 언제든지 기초부터 탄탄히 토익스피킹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더운 여름 건강히 잘 나시고요. 시험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